이번에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류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이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긴즉슨 화학식 안에 산소가 있다는 뜻이죠. 내부 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품목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지정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5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세 가지인데. 자, 우선 첫 번째 1등급에 해당하는 게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기과산화물. 자, 유기과산화물에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벤조일 퍼옥사이드 구조식 좀 기억해 두시고요. 무미무치 백색 분말이다. 폭발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푸탈산 디메틸이나 푸탈산 디부틸을 넣어준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자, 이 경우에 역시 희석제로 첨가로 농도가 60% 이상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세틸 퍼옥사이드. 자, 아세틸 퍼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식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구조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산소의 이 결합 양쪽에 이와 같이 CH3O가 이렇게 CH3CO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 구조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구조식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화점이 45도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이 경우에 지정 수량은 당연히 10kg가 되겠습니다. 1등급군은 10kg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질산 에스테르류인데요. 질산 에스테르류. 말도 되게 어려워요. 자, 이 경우에는 보통 알킬기에 NO2가 치환된 경우, ONO2가 치환된 경우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니트로셀룰로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화학식까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 경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는 암기하실 수 있다면 암기하시고요. 다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열분의 반응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 첫 번째가 니트로셀룰로스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건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니트로글리세린. 자, 우리가 사류 위험물에서 글리세린 보셨었죠.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게 프로판에서 수소 3개 대신에 OH가 치환된 경우, 3가알콜이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OH가 치환되는 게 아니라 ONO2, 니트로기가 치환된 경우에 이렇게 구조식을 그려놓고 나면 화학식을 쓰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탄소 3개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O2가 보시다시피 3개, 수소 3개 대신에 치환된 거니까.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열분해 되면은 CO2H2O, N2O2 이렇게 열분해 돼서 각각의 개수를 통해서 방정식 완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산메틸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가 바로 질산메틸. 자, 질산메틸하게 되면 화학식은 CH3ONO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 에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역시 C2H5 이게 이제 에틸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ONO2가 치환되는 경우가 바로 질산 에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니트로글리콜. 자, 니트로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에탄의 경우에 에탄에서 수소 2개 대신에 ONO2가 치환된 경우 화학식 써보면 C2에 H가 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ONO2가 2개. 그러니까 결국 니트로글리콜은 에틸렌글리콜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에틸렌글리콜은 에탄에서 수소 2개 대신에 OH 2개가 치환된 경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은 프로판에서 수소 3개 대신에 니트로기 ONO2가 치환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니트로글리콜 같은 경우는 공업용은 다망색이다. 폭발 속도는 7,800m/s다. 그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질산 에스테르류 하니까 당연히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질산 에스테르로 들어가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같이 5개를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수량 역시 10kg라는 거 같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 등급 1등급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군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2등급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2등급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2등급에 가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자, 니트로 화합물인데 이 경우에는 알킬기에 NO2가 치환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수량은 당연히 200kg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TNT하고 TNP 요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TN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벤젠 구조. 자, TNP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치환체 톨루엔에서 246번에 니트로기가 치환된 경우가 바로 TN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놀에다가 246 위치에 니트로기가 치환된 경우가 TN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식을 쓸 때 당연히 구조식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자, 탄소는 원래 6개, 벤젠에서 6개죠. 그 다음에 수소, 여기 2개 있죠. 자, 그리고 NO2가 3개, 그리고 나서 CH3.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이제 TNT가 되는 거고 TNP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 수소 2개죠. 자, 그 다음에 역시 NO2가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OH가 붙으면 이게 바로 TNP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각각에 대한 열분의 반응식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TNT 같은 경우 열분의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일단 C6H2 NO2의 3에 CH3 이렇게 적어 두시고 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COC 그 다음에 N2H2 이렇게 생성물을 좀 기억하시면 반응식 완결하기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아예 외우실 때 이렇게 2몰의 TNT가 열분해 한다. 그래놓고 나서 양쪽에 계수를 맞히는 게 좀 수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NP 같은 경우에도 C6H2 그 다음에 NO2의 3OH 역시 마찬가지로 2몰의 TNP가 열분해 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에 없는 CO2가 나오고요. CO2, CO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H2의 C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TNP에서는 CO2하고 C가 좀 열분의 생성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가 더 추가했다는 것만 아시면 나머지는 이제 계수만 맞히시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행정안전무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금속의 아주화물, 질산, 구안이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오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공통 성질이 전부 다 가연성 물질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연소를 일으키는 게 가능해요. 자기연소 또는 내부연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유기질화물이기 때문에 가열 충격 마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자, 그래서 폭약의 주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 오류 위험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네 번째, 장기간 저장 시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열분에 대해서 자연발화 위험성 간다. 이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화 반응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 및 취급 방법인데 점화원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하고 용기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하고 실온 습기 통풍에 주의하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인 경우에는 소화하기가 곤란하니까 소분, 적은 양을 분리해서 이렇게 저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기는 밀전, 밀봉, 포장 외부에 화기염금, 충격주의 등 주의사항을 표시하라.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소화 방법. 자,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의 소화 방법은 그냥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입니다. 물로 다 끝난 얘기,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물로 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